어, 한동훈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만난 뒤에 쫄았어요. 이빨이 이런 거예요. 원래 고분고분 말 잘 듣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짜증이 난 거야. 이런 것까지 간섭하나 싶어갖고 그래서 대들었다가 지금 조인트 좀 까이고 쫄아 있는 모습. 최근에 뭐 보이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몇 년은 늙어 보입니다. 주어 없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물어볼 거 아니야. 윤석열 뭐 대통령하고 저 전용 열차 타고 가서 무슨 이야기했냐,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김경률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상 말을 못 하고 있잖아. 나가지를 못 하고 있어. 사실은 얘가 한 말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다는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정도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한동훈이 지금 쫄아 있어가지고 말을 엄청 삼가하고 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한동훈의 한계라고 봐야지. 그 조선시대 후기에 신분제가 폐지됐을 때도 막상 이렇게 종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으로 모셨던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독립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심리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네. 무슨 말이 뭔가 계속 바뀌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게 최종인 건지 이런 것도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 좀 쫄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오늘 방송하는 시점 25일이죠. 한동훈이 19일 날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사실 도발이었죠.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동훈이 뭐 특별히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 70% 가까이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어떤 이슈, 김건희, 명품백, 뭐 특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라고 하지. 그러면 국민 눈 아래에 생각할 문제라고 합니까? 이거는 진짜 언론적인 이야기였어. 근데 김경률 건하고 덧붙여가지고 용산에서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도발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 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 용산에서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네가 그래? 김건희 특검 막으라고 보내놨더니 네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면 어떻게 뭐 이런 거죠. 아 욕을 못하니까 참 입이 끈질끈질하고만. 대선 캠프 때도 그때도 김건희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 말라라는 것들이 통용이 됐다고 계속 얘기가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경률, 한동훈이 김건희 얘기를 감히 한다? 너무 여기서 화가 났던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하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부글부글 아직도 하는 거고. 왜? 내가 그렇게까지 전용 열차까지 태워 갖고 뭐라고 대충 돌려치고 맺히고 했는데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을 안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도 부글부글하고 왜? 아 이건 이제 윤석열이 이제 전 국민 이제 욕설이 아닌 그 면천해준 이 새끼.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일 거란 말이에요. 이 새끼가 지금 내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고 한동훈이는 더 이상 말 안 하면서 오히려 무건 시위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데 밖에 나가서 쫄아가지고 말은 더 이상 못하는 상태. 이 상태라고 보고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한동훈이 문제가 아니죠. 윤석열이죠. 한동훈은 그냥 이제 변수일 뿐이고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에 있어갖고 이렇게 쌩깐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없었어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이런 사람들도 다 자기 친인척, 뭐 형동생, 자식들까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입장 발표를 합니다. 왜? 정권이 위험해지거든. 근데 버티는 거잖아요. 윤석열이가 1월 2일 날인가요? 1일 날인가요? 신년사. 정말 무슨 골반 같은 데 서갖고 신년사하고 자기 참모들 몇 명 앉혀놓고 신년사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식 기자회견은 언제 하느냐? 공식 기자회견 지금 1월 달 다 가도록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해 국정 방향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야 되잖아요. 안 해. 더군다나 국민하고 소통하겠다고 용산으로 기어 나와가지고 도어 스태핑 며칠 하다가 힘에 붙이고 이렇게 되니까 간밤에 술 먹으면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들킬 수밖에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어 스태핑 이기주 기자 핑계 삼아가지고 끝.
그래놓고 지금까지 기자회견이 이런 걸 안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취임하고 100일 딱 지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도어 스태핑이 자기 업적이라고 이야기했던 인간 아니야. 1월 달 지나도록 신년 기자회견 안 해.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죠. 그런데 신년 기자회견 안 하고 KBS에 볼메 그린님 같은 앵커 하나 모셔놓고 둘이 물어보는 거 답해주겠다는 건데 뭐 민생 어떻게 챙길 생각이세요? 남북한 문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 물론 언론의 예상에 의하면 김건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그거야말로 약속 대련이잖아. 질문지가 있고 답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대본 없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워했고 심지어 열중시어라는 그 네 음절도 말하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기자들과의 어떤 인터뷰라거나 기자 간담회 이런 것들은 굉장한 부담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KBS 신년 인터뷰 뭐 대담 여기에서도 디올백 관련해서 입장 밝히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냥 역시 몰카 공작이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몰고 갈 거라고 보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전혀 그렇게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예상이에요. 생각해보면 지난 장모 구속 당시에도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어요. 역대 어느 대통령이 친인척 그 가까운 식구들 중에 구속됐는데 사과 한번 발표하지 않은 그런 대통령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 논란은 더더군다나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맞죠. 절대 저는 KBS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 뭐 기자회견 하면은 기자회견 자체에 기자들이 결국 물어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즉석에 답하다 보면 말실수 나올 것 같고 정말 쫄보예요. 진짜 쫄보고. 그래서 김건희 관련 질문에 대해서 원천 봉쇄하는 차원에서 준비된 대답만 하겠다 이게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검사가 검사일 때 공권력을 등에 업고 용감해지는 거지. 조폭하고 검사가 인간적으로 1대1로 맞짱뜨면은 조폭한테 맞습니다. 그게 현실인 거라고 나는 봐요. 그 검사들 기본적인 성향이 쫄보예요. 영화에도 나오잖아. 부당거래에 나오잖아. 내가 겁이 많아서 검사가 된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심과 부딪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건 제일 잘했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내가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해요. 아버지가 빨치산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걸 나중에 알고 나서 내가 아내를 버리란 말이냐 이런 거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안 되는 거고. 그간의 민생 토론회 진행해 왔던 거 보십시오. 다 이렇게 사람을 섭외해서 토론회 하지 않았습니까? 민심을 듣는다고 해놓고도 그렇게 했는데 KBS와의 대담이라면 특히 지금 KBS의 구조를 보면 여기에서는 아예 김건희 관련 질문은 안 나올 거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확률이 높지 않나. 그러면요 즉석에서 KBS에 사회자를 하세요. 내가 윤석열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물어볼 것 같아요. 김건희 말을 아예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거기서 김건희 건에 대해서 해명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어. 이거는 대통령실 발 뉴스예요. 뭐 몰카 뭐 함정 뭐 그렇게 말을 하게 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떤지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라면 인터넷 언론의 몰카 취재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 정도로 돌려 물을 것 같습니다. 답을 해줄게. 그게 그냥 딱 몰래 카메라를 딱 들이대놓고 이렇게 찍고 나면은 그게 사실은 돌려주려고 했답니다. 근데 이게 면전에서 지금 이거 주고 돌려주면 무안할까봐 돌려주려고 했답니다. 이게 이 몰카 공작에 당했는데 내 집사람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래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제대로 된 기자면 그 다음 질문해야 되겠죠. 예전에 중앙지검장이었나요? 박근혜 수사 때 그때도 사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순실의 그 왜 아이고, 양장점이었나요? 의상실에서 진짜. 대금 대납하는 거. 아이고 참 답답하네요 진짜. 어쨌건 우리가 본 결론 윤석열이 왜 김건희 있다.
일단.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만성화된 어떤 공식 같은 거지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쉽게 표현해서 자기 부인 컨트롤 아예 못한다는 것. 윤석열이 무능한 무지하고 포악한 것도 있지만 윤석열은 김건희의 어떤 비리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되는 사건이에요.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게 하려면 정상적인 놈이라면 그런 어떤 인수위 때부터 그런 작업을 하면 불같이 화를 내야지. 경로는 마누라한테 해야지. 당신 뭐 하는 거야?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려고 그래. 너 외국에 나가 있어. 뭐 이런 정도는 안 되는 거야 지금. 윤석열 위에 김건희라는 거는 이제 명확해졌죠. 네. 사실 이번 한동훈 사태를 가지고 명확해졌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보통의 관계입니까? 20년 된 어떤 우정이고, 네, 20년 된 관계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에 있을 때부터 모든 일을 다 한동훈이 돈 맡아서 해왔다.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까지 윤석열이 했던 모든 일을 한동훈이 다 알고 있는데 이 관계까지 내칠 정도면 윤석열은 진짜 아무 힘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는 찍지 않았지만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 권력을 김건희한테 넘겨주는 상황이 되면 박근혜 최순실과 똑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영부인은 있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 대통령의 부인이란 직책으로 제2부속실을 만들어준 거고 보완제로서의 영부인이 있는 거지. 거기에 지금 영부인 자체를 컨트롤 못하면요. 결국은 김건희 때문에 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거기에 왜 동훈이한테란 표현이 있었죠. 이명수 기자의 그 녹취록에 보면은 동훈이한테 이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산업이에요. 말이 앙뚜아네트의 산업이 이런 관계예요. 근데 산업이가 반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이 상황은. 반란도 아니지. 대충 이제 자기가 내 말을 그대로 해줘야 되는데 90% 말은 해줬는데 10% 말이 엇나가가지고 화낸 거예요. 그것도 2번, 3번 경고를 한 거야. 근데 안 고쳐지니까 그냥 너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쉽게 넘어가기 힘든 게 일반 국민들이 수천억 뭐 이런 부정축제 이런 것에는 사실 남의 일이다 생각을 한대요. 근데 디오르백 사실 이거 몇백만 원 단위 뭐 많아봤자 한 1,000대 이런 백의 경우는 그냥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네. 어쨌건 동훈이 겁먹었다. 왜냐하면 국가군 권력에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둘이 나누어요? 겁먹었다. 또 뭐 한동훈이 한 말도 특별히 없잖아요.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다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다만 관전 포인트는 앞으로 조금 더 남아 있어요. 공천에 한동훈의 사람을 심고 윤석열의 사람을 내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한동훈 인정. 근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꺾고 싶어하는 사람을 한동훈이 상당수 쳐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골 때리는 상황 오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KJG님 고맙습니다. 땡큐.